지난 21일 부산의 한 50대 여성이 헤어진 동거남이 찌른 흉기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경찰이 신변 보호용으로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호를 경찰에 보냈었다고 하는데요. 이 긴급 신호를 보냈는데 스마트워치 경찰이 준 겁니다. 위급할 때 신호를 보내라고 준 건데 이거를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숨졌거든요. 이 스마트워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스마트워치는 이제 그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찰이 지급을 하는데 2015년 9월부터 그것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정확히는 9월 말인데요. 신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찰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이제 지급을 하는데 현재 금년 5월 통계로 해서 전국의 신변 보호 대상자가 약 2,272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스마트워치가 보급이 된 사람들은 1,705명입니다. 이 보급률에서 전체 92%가 이제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변 요청을 하는 대부분이 여성으로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신변 요청을 갖다가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자기 그 주점 앞에서 그렇게 신변 요청을 했는데 주로 이제 폭행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이 사람의 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가는 바람에 늦었는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도로 정체가 있어서 좀 그렇게 됐다. 11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 이전에 본인이 살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이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경찰이 좀 더 빨리 출동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었더라면 살릴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리 밀년 동안 사귀었던 동거남과 헤어진 뒤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결국 지켜주지를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동 시간이 좀 늦었다는 점도 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치 파악이 안 됐다는 점도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 이제 안타까운데요. 바로 다음 달부터 9월 달부터 이제 신형 스마트워치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 그 소요 시간이 40초인데요. 그것을 이제 9초로 단축을 하고 그리고 이 신변 보호자가 이동하는 그 이동 경로를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방수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이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이분이 위치가 잘 파악이 안 된 것은 있는 그 장소가 도농 지역이라 가지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것을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가해자가 어떤 그 살해 의사를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하게 된다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단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치안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중요성이 대두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경찰의 출동이 늦었다는 점이 두고두고 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가해자가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잃을 게 없다. 그래서 이건 뭐 법으로나 어떤 그러니까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위치 파악을 아주 최단시간에 해서 가서 제압을 하지 않는 한은 이런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호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른 뒤에 경찰이 집까지 간 시간이 9분이었거든요. 늦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정도 시간이면은 그래도 이르게 대처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경찰이 판단할 때는 그 이전에 폭행이 발생된 장소가 바로 이제 그 아파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파트부터 먼저 가고 거기서부터 약 한 400여 미터 떨어진 그 주점 앞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법을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그 범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상당히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살던 집에 있지 말고요, 쉼터로 가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가지고 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하고도 연락을 끊고 네. 쉼터에서 한 몇 개월 정도 피해 있는 것이 제가 상담한 사례로 보면 제일 현실적으로 그 그러니까 본인이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활동을 접고 일단 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신하라는. 이렇게 쉼터들이 있거든요. 이게 가정 폭력이에요. 동거남과 이제 한 달 전에 헤어져서 이렇게 리벤지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 쉼터에서 받아주거든요. 네. 자, 어쨌든 뭐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 책임 없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도농 지역이라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고 지금 또 좀 구형 스마트워치라는 게 위치 추적이 그렇게 뭐 정체하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복부를 찌른 것이 이렇게 절명을 한 정도의 그런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거 봐서는 뭐 유가족 분들께서는 아쉬움이 많겠지만 경찰로서도 최선은 다했다는 거 보입니다. 그 가해 행위 자체가 아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가해진 그 행위라서 좀 불행이 겹친 경우가 아닌가 싶으네요.